자, 이거는 오늘 나왔던 새로운 인터뷰 내용인데요. 대북정책 정호성이 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관련된 얘기 하나씩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도영 차장. 네. 자, 어떤 인터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떤 내용이길래 그런지 하나씩 좀 컴퓨터 그래픽 내용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는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대통령을 독대하지 못했다. 이런 내용까지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정호성 비서관이 워낙 이 실세였고 권력이 넘쳐났기 때문에 남재준 국정원장도 쉽게 이런 이야기들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저 이정훈 편집위원 오셨으니까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외교안보 분야를 정호성이 다 했다. 이게 맞는 말입니까? 네, 그거를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좀 정권부 신부의 깊숙한 이야기입니다. 방금 네. 취재한 거기도 하고요. 정호성 씨는 고려대학교 88학번 러시아 문학과입니다. 노문학과 출신이고 외무고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국제정치에 관심이 있었겠죠. 외교안보 굉장히 하고 싶어 했었죠. 근데 저 네. 친구는 대학 다닐 때는 운동권은 운동권 전혀 아니었고요. 나중에 이제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에 연결돼서 국회에서 15대 국회에서 이 고대 출신들이 국회의원 보좌진 모임을 합니다. 네. 거기에서 굉장히 가까워지는 분이 고대 PD 계열. PD 계열이 어딘지 아시죠? NL은 주사파, PD는 민주주의니까 순수 공산주의에 가까운 그런 운동권 사람들하고도 이제 거기 비서관으로 많이 와 있었는데 친해지면서 저분의 생각이 조금은 반미적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친중적이고. 네. 그래서 그렇게 흘러가면서 저 멤버가 누군가 하면은 조인근 씨가 이제 지난번 연설문 비서관 했던 조인근 씨. 서강대학교 82학번 국문과입니다. 그분은 대학 다닐 때 학생운동으로 한 6개월간 투옥이 됐었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또 이정현 의원의 비서관을 했던 음종환 씨들, 이런 분들이 다 운동권 멤버들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 주변에 모여들면서 반미적이고 친중적인 의견을 갖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안보 문제를 갖고 오게 되면 자기들이 독점을 하면서 기존의 시각과 충돌이 많이 생긴 건데 그게 가장 큰 충돌이 이번에 신동아에서 우리 송홍근 기자가 깊숙이 들어가서 썼는데 저도 이 이야기는 뭐 직접 취재를 한 바도 있고 최근에 들었는데 정호성 씨가 그 외교안보 관련 보고서를 갖고 오면 자기가 갖고 들어가서 보고를 하고 선택을 하고 하다 보니까 그 친중 문제를 놓고 남재준 당시는 국정원장이 아니고 이제 하나의 그 대통령한테 안보 문제를 설명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자리에서 싸움이 났었죠. 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정호성 비서관이 이제 관심이 있었겠지만 외교부나 국방부나 뭐 그 분야에 연구를 했다거나 그 공직자로서 대북 관계, 한미 관계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잖아요. 없습니다. 근데 저런 권한을 과연 어떻게 부여된 겁니까? 그거는 이제 독특한 박 대통령의 힘인데요. 박 대통령이 신임을 해버리면 그 사람만이 박 대통령하고 연결고리가 될 수 있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호성 씨는 88학번이기 때문에 82학번인 아까 조인근 씨보다 나이가 더 어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박 대통령한테는 외교안 문제를 종합 보고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다 밑으로 거느리게 되는 겁니다. 뭐 밑으로 하니까 좀 이상할지 모르지만 총괄하는 건데 그래서 저분이 이제 저걸 하게 됐고 그리고 재밌는 거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때 이제 국가미래연구원이라고 캠프가 있었죠. 그 캠프가 있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6.1제, 최대섭, 그리고 현재의 외교안보 장관인 윤병세 장관. 그런 분들조차도 다 정호성을 통해야만 대통령을 갈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걸 꽉 쥐고 있었기 때문에 저분이 뭐 특별히 공부한 건 없습니다. 하기도 뭐 어떤 게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분이 좀 독단적으로 했다고 저는 상당히 좀 비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자,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이 이제 대통령의 최측근 국방 담당 참모를 이제 대선을 거치면서 쭉 해왔었는데 국가정보원에 처음 취임했잖아요. 그러나 독대를 거의 못했다. 국가정보원장이 독대하는 일이 뭐 노무현 대통령이 일부러 안 했지만 대체로 하지 않습니까? 박정화 대변인. 그렇죠. 국정원으로부터 들어오는 정보에 대해서는 많이 참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국정원이 옛날과 달리 바깥 문제, 국내 문제보다는 밖의 문제에 더 관심을 많이 가지니까 대통령은 거기에 많이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그동안 북한의 뭐 휴민트 같은 것들이 많이 무너지긴 했지만 많이 좀 복원이 되면서 긴박한 북한 상황이나 중국, 미국과의 관계나 이런 것들을 결정할 때 국정원의 그동안 정보 상황에 대해서 많이 조언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초창기에는 독대가 됐지만 어느 순간 이후부터 못하게 됐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결정적으로 이게 이제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세월호 때입니다. 네. 그 아까 말한 대로 남재준 씨는 대북 붕괴를 주로 드라이브를 걸었고요. 그다음에 국방 정책에 관심이 있었는데 네. 그런 거를 하면서 국내 문제에 개입하게 되면은 대통령이 요구가 있어도 어차피 법적으로 못 하게 돼 있으니까 그걸 네. 하게 되면 제동에 걸리니까 안 한다는 입장이어서 그게 좀 그런 대로 유지가 되어 오다가 세월호 때 네. 대통령이 현장에 가셨다가 유민 아빠로부터 욕설까지 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3인방들은 대통령 호의가 최고의 목표니까 어떻게 이 사태를 정리해라 하라고 하니까 그건 못한다라고 하면서 갈등이 커지면서 그럼 당신 물러나시오 이렇게 되는 건데 이제 그 이전에 가게 되면 어떤 한반도 안보 문제를 놓고 네. 제가 그 전에 뭐 말씀드렸지만 미국 갔을 때 미국의 굉장히 실력자들이 하는 얘기가 박근혜 정부의 외교 정책은 반일, 네. 비미, 네. 친중이다라고까지 얘기하더라고요. 반일, 비미, 친중이다. 그렇게 한 것이 대개 이제 정호성 씨 라인에서 나왔기 때문에 남재준 씨하고 많이 충돌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얼마 전에 보도가 몇 번 있었던 그 국정원의 추모 국장 이야기도 네. 바로 그렇게 해서 충돌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또 하나 좀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몇 가지 이제 그림을 준비한 게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 추국장이라는 사람이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과연 어떤 충돌이 있었는지 일단 이병호 원장 때도 그렇지만 남재준 원장 때도 이 추국장이랑 충돌이 있었다는 얘기군요. 네, 그거 정리 좀 해드릴게요. 제가 그건 뭐 직접 취재를 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추모 씨는 육사 나왔습니다. 네. 육사 나오신 분들이 왜 초기에 지금도 갈 수 있습니다. 자기 네. 지원해서 갈 수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저는 육사 41기죠. 41기인데 정확하게 그건 모르겠습니다. 네.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남재준 씨가 처음에 바로 박근혜 정부에 큰 자리를 할 줄 알았더니 못했습니다. 김장수 씨가 안보실장으로 가고 네. 그다음에 김병관 씨를 국방부 장관 하면서 저분이 자리가 없었는데 2월 달에 갑자기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하면서 강력한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분이 네. 뒤늦게 국정원장으로 됩니다. 네. 호명이 되는데 그때 저 추모 씨는 어디가 있었는가 하면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파견가 있었습니다. 국정원장. 네. 그건 누가 보낸가 하면 원세훈 씨가 보낸 겁니다. 네. 근데 이제 뒤늦게 남재준 씨가 이제 국정원장에 임명되니까 추 씨가 찾아와서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그때 남재준 씨는 판단이 뭔가 하면 자기가 이렇게 군사령관이나 사단장에 가면은 네. 당해 부대에 인사 참모가 와서 쭉 상황을 보고한답니다. 네. 그런 건 줄 알았더니 개인적으로 왔다 그래가지고 뭐 무지무지 화를 냈답니다. 네. 그래서 추 씨가 이제 쫓겨나는 것처럼 돼갖고 이제 국정원에서 아무 힘이 없었는데 나중에 남재준 씨가 물러나고 그 다음 이병기 씨가 오지 않습니까? 이병기 씨도 아까 말한 대로 6.1제 이런 분들과 더불어 정호성 씨가 관리하던 그 국가미래연구소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분이 원장이 되고 나서 저 추 씨의 동기가 비서실장이 되면서 추 씨가 기운이 굉장히 올라갔고 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청와대에서 심은 끈아풀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올라간 청와대 협조자가 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맞을 겁니다. 자, 일단 국가정보원장이 결국 3인방 때문에 대통령 곁에 갈 수가 없었다는 것 자체도 놀라운 일이고요. 자, 정호성 비서관이 결국 연설문 담당, 대외 연락 담당, 부속 비서관으로 대통령과 관련된 하루의 일상을 관리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외교안보 정책은 다 한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얘기가 있었다는 것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이라면 네.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부속 비서관의 역할 이 정도까지였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5가지 소식 봤습니다. 이동영 차장 또 다음 패널과 함께 또 교체하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